어머, 자꾸만 찾아오는 이웃에서 아하! 이사를 와서 자꾸 이거 떡 드세요. 막 그렇게 오는 거군요. 하정은 평론가님. 예, 그렇게 정을 나누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라면 좋았겠지만 네. 이게 어떤 사연이냐면 60대 여성이 이제 이웃에 살고 있었는데 이 60대 여성이 자기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웃에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자꾸만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싫다라는 의사를 밝히면 그만 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싫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니 허주현 변호사님, 대체 뭘 부탁하려고 계속 왔길래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오는 걸까요? 좋은 거 부탁하려고 와도요. 싫다고 하는데 계속 오면 화가 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얘기 들으시면 더 화가 나실 겁니다. 이웃집에 자꾸 찾아온다는 이 60대 여성의 남편이 피해 이웃집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혐의가 인정이 돼서 그때 당시 60대 여성의 남편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머나. 그런데 아마 항소심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형량 감경을 위한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수차례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제 남편이 정말 몹쓸 짓을 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할 짓을 했습니다. 석고대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싹싹 빌겠습니다. 이래도 모자랄 판에 형량 좀 낮추게 좀. 최진봉 교수님, 막 형량 낮추려고 합의를 시도한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와서 정말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래도 모자랄 판에 그래도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찾아와서 합의해달라고 계속 졸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이게 2차 가해지 뭐가 2차 가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더 황당한 건 심지어 이 여성은요. 남편이 수감돼 있는데 지금 수감되기 전에 둘이 같이 찾아왔대. 아니 피해를 당한 아이의 집에 가해자가 직접 찾아가서 합의를 종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명백한 2차 가해네요. 2차 가해죠. 네. 그러니까 저 여성과 저 남편이라는 사람이 피해 학생 집에 찾아가서 합의를 시도하다가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너무 네. 무서워서. 그러니까 경찰에서 법원에 접근 금지 경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어허. 그럼 더 이상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얼굴도 보기 싫겠죠. 아니 맞아요. 피해 가족들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악몽이죠, 악몽.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이 여성은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을 해서 피해 사과가 주목적인 합의를 계속 종용을 했고요.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것은 충격적인데 반성도 없는 부부의 모습 더욱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미루어 짐작컨대 형이 복역하기 전에도 형 이 감경을 목적으로 찾아와서 합의를 시도했다는 건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것 같긴 한데 미루어 짐작컨대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애초에 경찰은 접근 금지를 나중에 지금 한 거잖아요. 접근 금지 경고를 나중에 신청한 거잖아요. 경고한 거잖아요. 애초에 세상에 이 피해자한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걸 좀 미리 좀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세상에. 할 수가 아마 없었겠죠. 근데 저는 기자 시절에 성폭력을 당한 청소년들을 좀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그 고소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취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또 한 번의 상처를 받거든요. 어떻게 성폭행을 당했냐라든지 그런 구술을 하다 보면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좀 가해자가 된 듯한 죄인이 된 듯한 수치심 민망함인데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도 어떻겠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딸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심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네. 피해자 가족들은요. 정신적 고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 아내가요. 가장 몹쓸 짓을 또 했으면 뭐냐면 열흘 사이에 4번이나 찾아온 거예요. 어머나, 열흘 사이에 세상에. 4번이나 찾았다는 거는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좀 찾아왔던 거잖아요. 그때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어쩔 줄 몰라서 정말 엄청나게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데요. 정말 이것이 남편을 위하는 길도 아니고요. 이것이 나중에 무슨 합의에 도움이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발 가해자는 가해자다운 사과를 해야만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60대 여성의 행동이 정말 진심으로 남편, 그 몹쓸 짓을 한 남편이 그래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 정말 그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남편 귀한 줄 알다가 지금 피해자의 가정에 2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잖아요, 지금.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무리한 합의 시도, 특히 피해자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남편이 저지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찾아가 합의를 종용한 60대 여성,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동이 심각한 2차 가해가 됐다면서 다만 형사처벌이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정말 교도소에서 정말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그리고 아내분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반성하고 살아가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